지금 이 순간 기름값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첫째, 호르무즈 해협이 뭔데 왜 이게 중요한지. 둘째, 지금 유가가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셋째,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원유 가격이 배럴당 95달러야. 불과 2월 중순만 해도 66달러였거든. 한 달도 안 돼서 배럴당 30달러가 오른 거야. 심지어 오늘 아침엔 100달러까지 찍었어. 이게 왜 중요하냐고? 기름값이 오르면 내 지갑에 직접 영향이 오거든.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마트에서 물건 살 때, 택배 시킬 때 전부 다 기름값이랑 연결돼. 자,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지도로 이해해보자. 중동 얘기 나오면 다들 페르시아만은 들어봤지? 이 지역에서 전 세계 석유의 엄청난 양이 뽑혀나와. 근데 이 기름을 배로 실어 나르려면 딱 한 군데만 통과할 수 있어.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야. 제일 좁은 곳이 약 40km밖에 안 돼. 바다치고는 엄청 좁은 거야. 중요한 건 페르시아만에서 나가는 길이 이곳밖에 없다는 거야. 육로로 이 정도 양을 수송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해협이 막히면 중동에서 기름이 아예 못 나오는 거지. 전 세계 하루 석유 소비량의 20%가 여기를 통과해. 5분의 1이야. 이게 지금 막혔어. 이란이 이 해협을 막아버린 거야.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서서 여기서 통과 못해 하는 것처럼 이란이 딱 버티고 유조선 지나가면 안 돼 하는 거야. 실제로 이란 해군 함장이 이 해협에 들어오지 말라는 음성 파일이 퍼지면서 유조선들이 싹 멈춰버렸어. 그 결과로 이라크는 석유 생산을 3분의 2 이상 줄였고 쿠웨이트도 저장 탱크가 꽉 차기 시작했어. 왜냐고? 배가 안 오면 석유를 뽑아봤자 저장할 데가 없거든. 쏟아지는 기름을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아예 생산을 멈추는 거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페르시아만 석유 봉쇄가 현실이 됐다. JP 모건은 이렇게 말했어.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야. 상상조차 못했던 시나리오야. 이 해협이 역사에서 한 번도 완전히 막힌 적이 없대. 완전히 처음 있는 일이야. 만약 이 상황이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면 하루 생산량이 400만 배럴 줄고 3월 말까지 가면 900만 배럴까지 줄 수 있어. 전 세계 수요의 거의 10%야. 이게 단순히 기름값 오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야. 석유 가격이 오르면 알루미늄 같은 금속 가격도 올라. 중동에서 알루미늄 공장들이 원료 공급이 끊겨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있거든. 법적으로 납품 못해도 책임 없다는 거야. 노르웨이의 놀스크 하이드로 같은 알루미늄 대기업은 완전 정상화에 6개월에서 12개월 걸릴 수 있다고 해. 에너지 역사학자 다니엘 예르기는 이렇게 말했어. 이건 역사상 하루 석유 생산 기준으로 가장 큰 충격이야. 코비드 때 생각해봐. 물류가 한번 막히면 스위치 누른다고 바로 켜지는 게 아니야. 이미 그 이후 몇 주, 몇 달 걸려서 회복되잖아. 이번도 마찬가지야. 이란 외무부가 말했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조심하라는 게 뭔 뜻이냐고? 이란한테, 적대적인 나라한테 가는 기름이거나 미국이나 서방 편인 배라고 판단되면 공격하겠다는 거야.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 내 기름이 중국으로 가는 배야. 이란이랑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그 배도 망설이게 되는 거야. 전쟁 지역이니까 잘못 식별되면 공격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배들도 그냥 좀 기다리자 하면서 멈추는 거야. 결국 해협을 통과하는 배가 거의 없어진 거야. 사실상 봉쇄 상태야. 그럼 투자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경제학자 모하메드 에레리안이 이렇게 분석했어. 지금 시장은 이걸 80% 확률로 단기적이고 회복 가능한 충격으로 보고 있대. 쉽게 말해서 며칠 이슈되다가 금방 끝나겠지 하는 거야. 근데 그는 실제 확률은 50%밖에 안 된다고 봐. 왜 시장이 낙관적이냐면 작년에 관세 폭탄, 금리 충격 같은 거 다 맞고도 미국 경제가 버텼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또 버티겠지 하는 분위기야. 근데 에레리안은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고 해. 고용시장은 불안하고 물가 걱정은 이미 있고 경제 곳곳에 취약한 부분이 쌓여 있다는 거야. 거기에 유가 폭등까지 얹히면 이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어. 에너지 전문가 케빈 북도 비슷한 말을 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물가 오르는 건 표 잃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트럼프 입장에서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물가야, 물가.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물가 오르는 거거든. 그게 정치적으로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야. 근데 유가가 오르면 거의 모든 물가가 올라. 월마트 트럭이 물건 실어 나르는 것도, 아마존 배송차가 달리는 것도, 공장에서 뭔가를 만드는 것도 전부 다 기름이 필요해. 기름값이 오르면 이 모든 게 연쇄적으로 올라가.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생겨. 스태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멈추는 최악의 콤보야. 이럴 때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 외부 충격이 오면 분야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앞으로 6개월이 위험하다, 경기 침체 가능성 높다, 이런 말을 엄청 쏟아내거든. 그때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서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해. 이게 나쁜 투자야. 워렌 버핏이 평생 강조한 게 뭐야? 공포에 기반한 결정 내리지 말라는 거야. 피터 링치도 마찬가지야. 시장에는 항상 걱정거리가 있다. 그게 이유가 돼서 팔기 시작하면 좋은 기업 놓친다는 거야. 코비드 때 생각해봐. 진짜 무서웠잖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기업들이 문 닫고. 근데 그때 겁먹지 않고 좋은 기업 계속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후에 엄청난 수익을 냈어. 오히려 그때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팔 때 사들인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을 냈지. 이게 버핏이 평생 써온 방법이야.
세상이 무서울 때 좋은 기업은 세일 중이다. 물론 이번 유가 충격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 단기에 끝날 수도 있고 몇 달 갈 수도 있어. 근데 투자 결정은 다음 한 달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10년, 20년 보고 하는 거잖아. 그 기간 동안 유가 위기, 전쟁, 팬데믹, 금리 충격은 계속 올 거야. 매번 있던 일이야. 지금 충격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갑자기 전략을 바꾸는 건 가장 투자를 망치는 방법이야. 지금처럼 무서운 때일수록 좋은 기업의 기본 가치를 보고 단기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봐.